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기마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며칠 전에 기마백님이 친구하고 통화를 하다가 한번 영상에서 따로 언급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있다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마백님. 네, 안녕하세요. 평소에 제가 연락을 자주 주고받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저희 영상을 꾸준히 보거든요. 근데 그 친구하고 통화하다가 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자꾸 경제위기 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가 됐든 아무것도 사지 말라는 말이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대표적인 국민주 같은 경우는 어차피 너희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경제위기가 온다고 쳐도 끝까지 살아남을 회사일 거고, 그렇다고 그 위기가 평생 가는 것도 아닐 텐데 언젠가 어느 순간이 되면 다시 회복해서 올라가게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뭐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는 있죠. 네. 모두가 위기다 할 때가 기회고 정확한 바닥은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방법이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일단 친구분은 기마백님이랑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네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있겠습니까? 다 자기 생각이 있는 거고 자기 상황 자기가 제일 잘 아는데 그걸 맞다 틀리다 할 필요는 없죠. 그냥 네 얘기도 틀린 거 아닌데 나는 그냥 다르게 생각한다고 했죠. 사적으로 얘기한다고 다르게 말하는 거 없고 영상에서 말하는 게 내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채널 영상을 꾸준히 본 친구조차도 지금까지 제가 말하는 거 다 들어놓고도 그럼 진짜 네 생각은 아무것도 사지 말라는 말이냐고 그렇게 되묻는 상황인데 시청자분들 중에도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댓글 중에서도 그런 거 제법 본 것 같습니다. 그럼 너희는 그냥 아무것도 사지 마라는 의미냐 이렇게 되묻는 분도 제법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단도직입적으로 저희 생각이 뭔지 추가로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댓글 보면 자주 등장하는 게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투자고 뭐고 진짜 아무것도 사지 말라는 의미로 하는 말이냐는 그 부분에 대해 말을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리 물가 잡겠다고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침체가 심해지게 되면 결국 금리 인상을 중단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 해요. 일단 첫 번째, 투자고 뭐고 너희는 지금 아무것도 사지 말라는 거냐에 대한 건데요. 직설적으로 말하면 어디가 전망 있고 어느 회사가 저평가고 거기는 다 아는 대기업이라 망할 일 없고 다 알겠는데 그냥 제 대답은 아무것도 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사지 말라고 삼성인데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왜 그런 생각인지를 말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부분은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캔들피그님하고 제가 지금 이 채널을 만든 취지 자체도 그렇지만 저희가 만드는 거의 대부분의 영상은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현업에서 활동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경제가 낯설고 경제 용어조차도 익숙하지 않은 그런 일반적인 평범한 개인들이라는 가정하에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에서 하는 대부분의 얘기가 이분들한테 전달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판단이기는 한데 특히 지금같이 경제위기에 직면한 상황일수록 우리 같은 일반 개인들이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는 투자 때문에 여유자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얘기인데 이거 한번 생각해보죠. 어느 정도 재력을 갖춘 자산가 같은 경우는 투자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현금 여력을 확보하고 유지한 상태에서 추가 여유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진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투자한 이후에도 현금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경제 충격의 완충장치 역할을 해줄 그럴 현금을 계속 확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일반적인 개인들 같은 경우는 상황이 완전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게 여유자금의 형태가 바뀌었는데 계속 여유자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유자금으로 주식 같은 걸 사서 투자금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그 돈은 여유자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니 근데 그 주식 팔면 여유자금이 다시 되는 거잖아요. 손해를 좀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팔고 현금이 되면 여유자금이 되는 게 아닌가요? 맞아요. 충분히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일단 개념을 하나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내가 돈을 쓴다고 할 때 그 쓰는 돈에 이런저런 제약 조건이 붙으면 그 돈은 더 이상 여유자금이 아닙니다. 일단 부동산은 팔고 싶다고 바로 팔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금화가 쉬운 것도 아니고 제약이 있다는 거 바로 이해하실 텐데요. 그렇죠. 부동산 가진 거 가지고 여유자금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렇죠. 근데 헷갈리는 부분은 현금화가 어렵지 않은 주식 같은 거일 거예요. 근데 주식 같은 경우도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산 가격, 내가 팔고 싶은 가격, 그리고 실시간으로 지금 변동되고 있는 가격이 현금화를 망설이게 만드는 제약 조건이 되고요. 손실이 커질수록 더 망설이게 만드는 그런 제약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짧은 개념이지만 주말이고 밤이고 거래를 할 수 없을 때는 현금화가 안 되고 주식을 팔아 현금화를 시켰다고 쳐도 실제 현금을 인출할 때까지는 또 시간이 필요하죠.
이런저런 것들이 다 제약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직 현금만이 여유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야기가 좀 샜는데 투자하고 나서도 여윳돈이 있어 버틸 수 있으면 투자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 일반적인 경우는 여윳돈을 끌어서 그걸 가지고 투자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못 버티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투자하기 전에는 여윳돈이라고 하면서 묻어둬도 괜찮다고 했다가 나중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돈 쓸 때 생기니까 그때는 여윳돈이 없어서 결국 투자한 돈을 손해보는 상황인데도 억지로 떠밀려서 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이 그럴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쵸.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죠. 3년 뒤에 오르든 언제 오르든 안 건드릴 수 있고 버틸 수 있다면 투자를 해도 되지만 경제 위기에 직면했을 때 우리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필연적으로 건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직히 경제가 회복이 되든 주가가 다시 오른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도 있는데 근데 충분한 여유 자금도 없이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그 주식을 오를 때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그 생각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무모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이럴 때 쌀 때 사서 모아간다는 전략은 생활할 여유자금을 충분히 가진 그런 가진 자들의 전략이고요. 현찰 여력이 부족한 사람, 일반인들한테는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솔직히 그건 좀 세뇌된 경향이 있죠. 네, 당장 침체가 확실시 되고 있는데 사업하는 분 매출 감소할 거고 직장 다니는 분들 앞으로 일자리 불안정해질 가능성 높고 국민 대다수가 전재산 부동산에 몰려있어 투자가 문제가 아니라 써야 할 돈이 아쉬워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금리가 올라서 현금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이제 웬만한 배당주 가지고 있는 거랑 별 다를 게 없어요. 위험관리 차원에서 현금을 확보하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봤을 때 언제 소득에 문제가 생겨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쓸 돈을 미리 좀 챙겨두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돈 빌리는 것도 예전만큼 만만한 일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인 아무리 물가 잡겠다고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침체가 심해지게 되면 결국 금리 인상을 중단하지 않겠냐는 거에 대한 생각인데요. 그냥 간단히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희 영상을 보면 지금 겪고 있는 이 위기의 본질이 미국을 중심으로 각 나라 중앙은행들이 결국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이렇게 된 거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 보면 금리 인상하면서 통화긴축을 막 시작하자마자 벌써부터 주식, 부동산 할 것 없이 자산 가격 다 떨어지고 있고 가게들 소비 줄고 그러니 기업들 매출 줄어서 재고 쌓이고 이런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이미 복합적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거 계속하면 심각해질 것 뻔한데 알면서도 이걸 계속 할 수 있겠냐는 거죠. 분명히 머지않은 시점에 금리 인상 중단할 거라는 그런 믿음 같은 게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확고해요. 이제 시작일 뿐이고 더 가야 되고 그리고 더 갈 거라고 봅니다. 언제까지? 사람들이 돈을 더 쓰고 싶어도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질 때까지 혹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두려워서 모두가 돈 쓰는 걸 극도로 아낄 때까지 그때까지 긴축이 계속될 수 있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돈을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어서 소비가 극도로 줄어들게 됐을 때 그때 물가가 잡힐 거고 그렇게 물가가 잡힐 때까지 지금 이 통화긴축을 계속할 거라고 봅니다. 주요 언론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통화긴축을 말하면 자동적으로 경기 침체에만 무게중심을 두는데요. 계속 강조하는 얘기지만 침체보다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차원에서 물가 잡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물가가 잡힐 때까지는 침체는 안고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긴축은 계속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지금부터 한 2년 정도는 고금리 긴축 상황이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불과 1년 전에 아니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지금 주식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까지 떨어지고 기준금리가 한국 미국이 3% 4%까지 오르고 유럽 물가가 10%를 넘기는 이런 경제를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 현실로 드러난 건데요. 마찬가지로 당장 6개월 뒤도 얼마나 더 심각해질지 아무도 예단하지 못하는 그런 시국입니다. 설마 할 뿐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진 걸 지키는데 더 집중을 해야 할지 잃더라도 더 버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할지는 사실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식상한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식상한 이야기를 우습게 여기다 손실 중인 분들도 많죠. 지금의 금리 인상 그렇게 절대 만만하게 보면 안 되고요. 우리가 예상하는 시간보다 분명히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걸 계속 되새겼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